안녕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 명나라 말기 3대 사건 중에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궁 아니라고 해서 떠날 이자, 그리고 궁전어때 궁자, 그 다음에 사건을 뜻하는 한자인 안, 그래서 이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궁을 옮겼다 라는 꼭 이제 직역을 하는데요. 이 궁은 자금성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금성 안에 있는 처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천계제 주유교 때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거는 유모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 유모는 서희라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최창제의 후궁 중에 제일 낮은 등급에 속하는 인물이었고, 이 인물이 걔도 등급은 낮았지만 황제에게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 인물이 그 당시에 태자의 유모 일까지 맡게 됐다. 그 딸도 있었다. 이런 조금 간단한 지식을 좀 깔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내명부의 서연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태왕태후, 그러니까 뭐 대왕대비격이죠. 그 다음에 황태후 대비, 그 다음에 중전에 속하는 황후, 그 다음에 이제 또 황기비라고 해서 기비는 이제 조선의 10인에 속하는 겁니다. 후궁 중에서 조금 높은, 그러니까 중전 다음에 높은 서열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비, 비인 등 이렇게 서열이 이제 후궁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제일 낮은 등급의 시선이라고, 죄송합니다. 선시라고 합니다. 거기에 속해 있던 인물이 서이였다. 근데 이제 이 선시를 해석을 해보니까 그 중국어 사전에는 신여도 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한자가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후궁에서 제일 밑에 속해 있는 그 등급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주유교의 모친 왕제인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대신 키우게 된 인물이 서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희가 유모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서희라는 인물이 조금 간사하고 조금 뭐라고 해야죠? 이 좀 질이 안 좋았던 인물이었던 모양입니다. 황제에게 총애를 받고 나서 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짐에 따라서 이 태자의 생모였던 왕제인에게까지 행포를 부르고 막 업신여기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제인이 화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는
설까지 놔뒀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질이 안 좋았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충원이라는 환관과 사통까지 하게 되고 이 두 사람이 합세를 해서 어린 황제를 자기네 손아귀에 놓고 권력을 잡아서 온갖 나쁜 짓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벌을 받았다. 이런 인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이 머리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총애했던 황제 그리고 어린 태자의 힘에 빌려서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그게 이제 조금 성공한 것 같아서 이 본인이 이제 막 그 지 멋대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무슨 환관들한테 매를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여기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이게 말씀을 드릴게요. 망력제의 승하, 그 다음에 최창제의 승하, 그 기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1620년 7월부터 9월 그 2개월 사이에 그 일이 다 두 황제가 승하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린 태자 주유교가 황제에 등극합니다. 천계제. 근데 우스웠던 거는 저번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건지 모르지만 천계제는 일자무식입니다. 글을 몰라요. 그 이유는 저도 모르는데 그 망력제가 자기 아들을 업신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손자까지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다. 최창제도 마찬가지도 자기 부왕인 망력제처럼 자기의 아들인 천계제의 주유교에게 아무런 사랑도 주지 않고 냉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만나주지도 않고 그리고 그의 교육이나 뭐 건강 이런 거에도 신경도 쓰지도 않고 근데 뭐 그 당시에 태창제도 뭐 워낙에 그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황태자에게는 조금 무심했다. 근데 이 황태자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학문을 배우는 걸 못하게 됐고 그러니까 놀기만 하고 그래서 일자무식이었다. 그리고 목공에만 빠져서 살았다. 그러니까 황제 노릇을 못하고
목수같이 그냥 산 거예요. 그리고 정치는 그냥 위충원 황관에게 맡기고 또 유모까지 합세해가지고 권력을 잡아서 온갖 나쁜 짓을 벌이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서인은 무조건 어린 황제 곁에만 있어야 하는 거죠.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죽은 목숨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황제와 같이 살라고 합니다. 그 망력제가 이제 승하하고 나서 최창제가 등극을 하고 난 후에 주유교 어린 태자의 유모가 된 서인은 건천궁에 같이 이제 사는 거죠. 근데 한 달이 지나서 최창제마저 이제 승하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건천궁에 있던 서희가 어린 황제 천계제의 등을 업고 황관 위충원과 합세해서 온갖 나쁜 일을 벌이면서 권력을 이제 잡게 되는 거죠. 꼭두각시의 황제가 너무 안 들고 뭐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파의 사람들이 서희를 건천궁에서 내치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서희는 끝까지 떠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어린 황제 천계제, 그 다음에 환관 위충원, 뒤에서 숨어가지고 그 궁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죠. 못 떠난다. 이 어린 황제들 두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유모인데 조금 크면 내가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정제신들은 밖의 유생들에게 사주를 해서 상소를 막 올립니다. 서희를 건천궁으로 내치고 다른 궁으로 보내라. 하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던 중에 태감 왕안이라는 인물을 건천궁 내에 들어보냅니다. 천계제의 신변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요. 그러니까 좀 무술을 좀 할 줄 아는 황관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안이라는 태감은 이제 본인이 이제 맡은 일을 다 하고요.
신하들은 이제 또 서희에게 건청궁을 나가 왕란궁으로 옮기라고 이제 요구를 하지만 또 서희가 또 거절을 해요. 근데 서희가 이제 여기서는 조금 좀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게 조금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제 조금 약하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옮기는 건 옮기겠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뭐냐? 내가 황태후로 봉해지면 황제가 즉위를 하도록 해라. 그 조건이 아니면 나는 이 건청궁에서 떠나지 못하겠다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본인이 황제의 유모인데 어떻게 황태후로 봉해지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자기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 황태후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이런 조건을 제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또 신하들이 당연히 여기서 거절을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서희와 신하들 간에 또 이제 갈등이 또 이제 심화가 되죠. 그러다가 얼마 안 지나서 태감 왕안과 또 이제 신하들이 몰래 만나서 장시간 회의를 엽니다. 서희의 딸을 이용해서 건청궁에서 왕란궁으로 옮기게 한 후에 감금을 시키자라고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이 방법이 이거예요. 이 왕안이라는 태감이 서희의 딸을 몰래 유괴를 합니다. 유괴를 한 다음에 서희에게 이제 알리는 거죠. 딸이 계한에게 유괴를 당했다. 근데 조건이 서희 너가 재물을 갖고 찾아오면 딸을 만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서희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희는 당연히 자기 딸이 유괴를 당했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재물들을 가지고 그 건청궁을 나오죠. 그때
군인들이 이 서희를 왕란궁이라는 궁으로 감금을 시켜버립니다. 그 딸과 같이. 근데 그 얼마 후에 그 두 모녀가 감금이 된 왕란궁이 방화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다행히 구출이 돼서 죽지 않고 좀 부상은 이제 크게 당해서 어느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데 그 후부터 이 모녀가 실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나도는 이야기로는 어느 궁안에다가 이 그 모녀, 부상을 당한 모녀를 감금을 시킨 후에 치료도 해주지도 않고 물, 뭐 음식 이런 것도 제공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서서히 죽어갔다. 아니면 서희가 목매달게 해서, 그러니까 교살이라고 하죠. 목을 매달라 자살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을 우물에 던져 죽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 돌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명나라 말기 3대 사건 세 번째 이야기 20 사건까지 마쳤습니다.